광대 수술에 대해서 아는 내용들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볼처짐에 대한 거는 광대 수술에 따라오는 괴담스러운 얘기들이 있죠. 광대 수술하면 무조건 볼처진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개인적으로는 광대 수술을 할 때 이 볼페임하고 광대 수술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광대가 튀어나온 사람들은 거의 볼페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환자들 보면은 이 환자가 저한테 온 거는 여기 볼페인 게 싫다고 지방 넣어달라고 왔거든요. 근데 야, 너 광대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광대 줄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광대를 줄인 모습이에요. 자, 광대를 줄이고 나면 여기 패인 모습들이 일부 완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처지는 거를 일부 이용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경우도 광대가 크다 보니까 볼이 이렇게 오목하게 패여 보이죠. 그런데 이 광대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쪽이 조금 메워지는 이런 느낌이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 수술의 볼페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광대만 크고 볼이 꺼져 있는 경우는 광대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볼 꺼진 거를 해결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경우도 두상도 크고 광대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꺼져 있죠. 이런 경우 여기를 메꾸려고 하다 보면 얼굴이 달덩이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광대를 좀 줄이고 나면 여기서 살짝 살이 늘어지는 느낌이 오히려 옆 라인을 조금은 더 나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볼처짐이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에서는 조금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볼처짐이죠. 무슨 수술을 했건 수술을 안 했건 간에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볼처짐이 뭐냐, 볼처짐은 나이 들어서 있냐, 뭐 내가 윤곽 수술했더니만 볼이 처졌다, 젊어서 윤곽 수술하면 나이 들어서 뭐 얼굴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그냥 인터넷에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느낌만 있고 이해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느낌을 사실화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보이는 게 가장 크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한테 쉽게 설명할까? 그래서 한 6, 7년 전에 만들어 놓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풍선 이론이라는 게. 제가 만들어 놓은 풍선 이론이라는 거는 그냥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한 건데, 오늘 빌어서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풍선이 있을 때 바람을 쫙 주입하면요, 이게 풍선이 두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느 쪽은 막 불어나고 어느 쪽은 잘 두꺼운 데는 잘 안 늘어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풍선을 바람을 어느 정도 넣었을 때 이렇게 불었다가 바람을 다시 빼면 예전 모습하고 똑같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라스틱 리밋이라고 해요. 탄성 한계. 탄성 한계를 넘겨서 이 바람을 불어 넣으면 그 다음엔 바람을 빼도 풍선 고무가 쭈글쭈글하게 되죠.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똑같이 바람을 넣는데 이쪽은 볼록하게 더 많이 불어오르고 이쪽은 덜 불어오르죠. 다시 말하면 이쪽은 풍선의 고무가 두껍다는 뜻이고 이쪽은 고무가 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탄성 한계가 높고 여기는 탄성 한계가 낮아요. 그래서 바람을 더 넣어보면 여기는 점점 얇아지는 게 보이고 여기는 조금 두꺼운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다시 빼봤을 때 이 파란 쪽 사이드, 조금 두꺼운 쪽 사이드는 바람을 뺐을 때 처음 바람 넣기 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노란 쪽 사이드는 빼고 나면 쭈글쭈글해요. 옆에서 봐도 이쪽은 팽팽한 데 비해서 이 노란 쪽 사이드, 많이 불러놨던 쪽은 이렇게 쭈글쭈글하죠. 좀 많이 늘어진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수술하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윤곽 수술하고 거상 수술하고 같이 하는 건 전 반대한다 그랬죠. 왜냐면 윤곽 수술 자체도 붓는 수술이고 거상 수술 자체도 붓는 수술이에요. 그러면 피부가 탄성 한계를 넘어서 더 부어버리면 제 아무리 땡겨놔도 탄성 한계를 넘어선 그 상황에서 붓기가 빠지면 다시 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곽 수술하고 거상 수술하고 같이 하는 거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고생을 했는데 뭐 하려고 효과가 떨어지는 짓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 때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머리 드라이하고 목욕탕 안 가잖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목욕탕 가면 머리가 물에 젖잖아요. 그러면 드라이하는 게 효과가 없죠.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이 부으면 탄성 한계를 넘어서서 내 피부가 옛날로 돌아올 수 있는 탄성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그럼 늘어져요. 그 늘어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윤곽 수술하고 거상 수술은 같이 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선 이론에서 이 안에 아까는 바람을 넣었잖아요. 이번엔 물을 넣어봤어요. 그럼 물을 넣었을 때는 이 무게에 의해서 축 처지죠. 보면 여기는 두꺼운 사이드고 여기는 얇은 사이드니까 투명한 정도가 다르죠. 자, 피부가 얇은 쪽은 더 훨씬 불룩해져요. 그 다음에 피부가 두꺼운 쪽은 좀 덜 불룩해지죠. 이걸 비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풍선은 피부예요. 피부. 그 다음에 바람은 스태틱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구조. 그 다음에 물은 다이내믹 스트럭처라고 해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쉽게 말하면 풍선에 물과 바람을 반을 넣어놓으면 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바람은 그냥 여기에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유를 할 때 이런 에어가 여기 바람이고 워터, 물이 이렇게 밑에 가라앉는 다이내믹 스트럭처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방을 빼는 게 과연 이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냐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바람 같은 거는 이거는 뼈예요. 뼈. 예를 들면 바람을 빼면 풍선은 작아지죠. 물을 빼도 작아지긴 작아지죠. 하지만 처짐은 무게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빼는 것만으로는 이분하게 줄어들지 못해요. 근데 바람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윤곽 수술할 때 처짐을 유발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피부 두께, 뭐 피부 탄력, 뭐 뼈 이동량, 색재량, 뭐 뼈 볼륨 변화량, 그 다음에 뭐 안면 유지인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뼈의 볼륨 변화량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크게 있다가 작아지면 남는 껍데기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지방 두께도 무시 못해요. 왜냐면 지방이 막 우글우글하게 이렇게 구획이 나뉘어져 있어요. 패딩 잠바 마냥. 뭐 누비 옷이라고 하죠. 이게 이분하게 이렇게 한 판으로 깔려있는 지방이면 좋은데 이 지방이 구석구석 이렇게 부위별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얼굴 지방을 빼기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층이 두 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표피 지방이라고 우리가 아는 슈퍼피셜 페이셜 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딥 페이셜 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층에 있는 지방과 얇은 층에 있는 지방이 두 층으로 있다. 근데 각 층마다 또 컴파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구획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막 오버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디만 이렇게 쏙 뺐을 땐 고기만 쑥 들어가고 그 경계 부위에서는 울퉁불퉁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획을 나눠서 끊어버리면은 아주 이분하게 뺄 수는 있지만 또 중력에 의해서 늘어지는 힘을 만들게 되고 만약에 어설프게 빼게 되면은 그 구획별로 빠지고 안 빠지고가 확 드러나서 울퉁불퉁해지고 그러니까 뭘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빤빤하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지 않겠냐,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얼굴 지방 흡입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얘기하는 이유가 이 컴파트먼트를 다 끊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끊어내면 무조건 당겨서 붙여줘야 돼요. 그건 거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상을 하면서 빼는 건 괜찮지만 그저 빼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처짐을 만들거나 늘어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각 층이 다르고 컴파트먼트가 다른데 내가 원하는 부위를 타겟해서 그 부위만 쏙 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주머니 경계 부위에 울퉁불퉁함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흡입을 얼굴을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울퉁불퉁하다, 뭉친다, 오히려 처졌다 뭐 이런 것만 얘기가 듣지 뭐 아주 빤빤하게 이쁘게 잘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턱 밑은 지방이 한 덩어리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중턱은 제가 빼는 거는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여기 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중턱 지방을 빼는 거는 찬성하지만 얼굴에 안면부 지방 빼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제 심부볼 얘기 나오죠. 심부볼이 여기서 보이는 부칼페패드예요. 위치를 잘 보세요. 관자놀이부터 광대 약간 아래쪽까지 그 다음에 이 광대 밑에까지 속에까지 있는 이 지방을 우리가 부칼페패드라고 해서 심부볼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심부볼은 빼가지고 좋아지는 게 팔자 여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심부볼을 빼면서 팔자 좋아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여기가 팔자잖아요. 근데 심부볼은 여기예요. 그럼 요거 뺀다고서 요게 더 좋아지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볼페임 유발하고 여기가 더 불룩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썩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심부볼을 빼는 거의 효과는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면 광대뼈 밑으로 해서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만져보면 광대뼈 여기가 만져지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손대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직접 만져보셔도 될 거예요. 광대뼈가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걸리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지금 여기거든요. 마우스 지금 제가 표시한데. 그럼 여기 안쪽에 있는 게 부칼페페드예요. 심부볼지방.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 보면 지금 여기인데 여기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환자들 보세요. 이 환자 부칼페페드를 빼고 나서 심부볼 빼고 나서 좋아진 데는 여기만 좋아진 거예요. 여기만. 여기 뺀 후를 보세요. 여기만 좋아졌죠. 여기는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 불룩한 사람들이 심부볼을 빼고 다녀요. 그러면 이게 더 덩어리져서 더 크게 보이는 울퉁불퉁한 모습이 돼요. 그래서 심부볼을 빼야 되는 경우는 여기가 튀어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사탕 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팔자 주변에 여기가 불룩한 게 아니라 이 볼에 사탕 문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심부볼 빼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까 컴파트먼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방이 있는 주머니가 여러 개. 근데 그 주머니들 중에서 중요한 또 안면 유지인대들이 또 그 주머니의 격벽을 주머니를 만드는 그 벽을 형성하는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을 빼겠다고 하면서 여기를 막 헤집고 다니고 또는 지방 이식을 하면서 저걸 일부러 끊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헤집으면 또 울퉁불퉁함이나 또 늘어짐이나 이런 것들로 또 말씀하시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굴 지방 이식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풍선 이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일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꼭 중요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얼굴 지방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덩어리의 방으로 이루어진 지방 주머니가 얼굴에 두 층으로 오버랩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분하게 빼긴 힘들다. 그리고 이 주머니를 만드는 이 격벽들은 자세히 보면 안면 유지 인대 라인하고 거의 일치해요. 이 딥 페이셜 팻 패드는 요 부분이 안면 유지 인대가 걸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하고 지금 얘를 한번 잘 보시면 요 녀석하고 거의 일치하잖아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거랑 보시면 딱 여기가 일치하죠. 그래서 이 인대가 안면 유지 인대가 결국은 딥팻 패드를 결정하는 어떤 격벽을 형성하고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 녀석들을 끊어주는 것 자체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지방 흡입이나 이런 것들로 여기를 막 쑤시고 다니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안면 얼굴에서 지방을 빼는 거는 신중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